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만약 저에게 누군가가 수도권의 모든 지하철 노선도를 보여주고 최고의 노선이 무엇인지 하나만 꼽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신분당선을 꼽겠습니다. 광교부터 정자, 판교, 양재, 강남 등 대한민국 핵심 일자리 지역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노선인데다가 앞으로 신노년, 노년, 신사 이 황금 라인을 거치게 되고 용산까지 연장이 됩니다. 저는컨대 이보다 더 멋진 지하철 노선은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노선을 볼까요?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간다고 해서 인덕원 동탄선, 인동선으로 불리는 이 노선은 신수원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원에 정류장이 정말 많습니다. 장안구청역부터 해서 월드컵 경기장, 법원사거리, 원천, 영통까지 무려 6개 정거장이 수원에 위치를 하게 돼요. 이 노선이야말로 수원의 가장 해자 노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좋은 신분당선과 인덕원 동탄선이 수원에서 만나 더블 역세권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 신분당선과 인동선의 유일한 환승역입니다. 지금은 지하철이 하나도 없는 이 우만동 한복판에 두 황금 노선의 환승역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6월에 이 환승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안 5구역으로 알고 계시죠? 이제는 단지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아파트 이름에 광교가 들어가요. 서광교 파크 스위첸. 수원 월드컵 경기장 더블 역세권의 대장이 될 단지 장안 5구역 서광교 파크 스위첸의 청약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광교 파크 스위첸 6월 분양하죠. 수원에서. 지금까지는 장안 5구역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아파트 이름이 확정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신분당선, 인동선, 더블 역세권, 대장이라고 써놨죠. 제가 이 채널 시작할 때쯤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6개 단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그랬었어요. 그 중에 하나 있던 게 장안 5구역이죠. 이 영상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이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장안 5구역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들어오는 신축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서광교 파크 스위첸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정 볼까요? 6월 19일에 1순위죠. 22일에 기타, 23일에 2순위 있는데 100% 수원 당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당해에서 미달 발생하지 않는 이상 22일, 23일은 의미 없습니다. 청약하실 분들은 19일만 보시면 돼요. 당첨자 발표는 딱 열흘 후인 29일에 하죠. 참고로 전매 제한은 3년입니다. 올해 분양하는 수원의 모든 아파트 전매 제한은 3년이에요. 똑같습니다. 세대수는 총 1130세대인데 그 중에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은 374. 나머지는 다 뭐예요? 조합원이죠. 이 분양하는 물량 중에 이제 특별 공급이 이렇게 되고 완전 일반 분양. 일반 공급은 226세대예요. 적죠. 치열할 겁니다, 이번에. 역시 뭐 가장 큰 호재, 가장 큰 장점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 환승역에서 가장 가까운 신축이다 라는 점이에요. 도보로 8분 정도 걸리는데 아마 서광교 파크 스위첸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신축이 들어오기 어려울 겁니다. 이 앞에 풍림이 있긴 한데 이 풍림이 재건축되기가 상황이 아주 좀 골치 아프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서광교 파크 스위첸 이외에 신축은 이 근처에 없다. 좀 멀리 이 밑에 쪽은 많이 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신분당선 역사 위치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확정이 안 됐었어요. 이 인동선 정류장 위치는 여기 앞에 여권민원실이라고 있습니다. 이 여권민원실 바로 앞이다라고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와 환승을 할 신분당선 역사 위치가 이 위쪽에 들어오냐 아래쪽에 들어오냐 말이 많았습니다. 뭐 대충 이쪽에 들어오면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여기 위에 들어오는지 아래 들어오는지 그렇게 중요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 여기에 들어왔잖아요. 사실 이 밑에 있는 현대아파트, 우만현대, 우만주공, 동수원 월드메리디앙, 동도 센트리움 이런 아파트 주민들은 제발 신분당선 역사 위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기를. 사실 이쪽이 뭔가 더 있어 보이긴 했어요. 이쪽으로 들어와야 아주대학교도 가깝죠. 그리고 아파트도 이 아래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래쪽으로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많았어요. 조금 불안했던 게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기에는 이 철로를 설계하기가 참 애매해요. 이거를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지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각도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직각으로 꺾어야 되는지 이것도 애매해요. 이게 스무스하게 꺾여야 되는데 철도라는 거는 이렇게 90도로 막 직각으로 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밑에 대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더 많이 있지만 철로를 설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위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만약 신분당선 역사가 아래쪽에 들어왔으면
이 도보로 좀 오래 걸렸을 거예요. 거의 15분 가까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위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한 8분 정도 거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5분과 8분은 도보 15분과 8분은 이게 7분 차이인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역세권이냐 거의 비역세권이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 역사가 조금 위로 올라가느냐 조금 내려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쪽 월드컵 경기장 근처 집값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납니다. 그럼 신분당선이 뭐 그리 좋으냐? 아니, 월드컵 경기장역은 여기 위치를 하겠죠? 광교 중앙역 한정거장인 것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광교 중앙 쪽은 지금 집값이 15억이 넘어가잖아요. 이쪽에 거주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금전적으로 불가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다음 정자, 판교, IT 업체들 엄청 많죠. 이 판교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파워풀한 일자리 구역이 어디냐? 라고 하면은 강남 못지 않습니다. 이제 양재 시민의 숲, 강남 이런 데는 딱히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많다 하는 지역은 다 가요. 지금까지는 이게 끝인데 앞으로 연장이 되죠. 그래서 신논현, 논현, 신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역을 위아래로 좀 연결하고 싶어 했어요. 지하철 노선이 다 이렇게 좌에서 우로만 지나가거든요. 논현 7호선, 신논현 9호선, 강남 2호선 얘네들을 위아래로 좀 이어주는 노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사에서 강남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 그걸 한 번에 해결해주는 노선이 신분당선이죠. 각각 다 뭐 로펌이니 뭐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음 용산까지 거의 모든 정류장의 반 이상이 주요 일자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신분당선은 표정 속도가 일반 1호선, 2호선, 3호선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빠른 거 아시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 보여도 금방금방 가요. 한번 볼까요? 자, 광교역으로 계산한 이유가 광교역도 광교중앙역 바로 전역이죠. 우리가 지금 보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도 광교중앙역 바로 전역이죠. 여러분은 광교역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판교까지 23분이에요. 강남역까지 37분이에요. 정자역까지 23분이에요. 양재까지 35분이에요. 양재 시민의 숲역 33분이에요. 이어서 신논현 39분 예상돼요. 논현 41분, 신사역 42분, 용산까지 50분 예상됩니다. 자, 이제 신분당선이 왜 모든 노선 중 가장 좋은 노선이냐?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수원의 교통 3대 요지가 있습니다. 수원에서 교통이 가장 좋아지는 세 곳을 꼽으라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수원 최고의 교통의 요지는 수원역이 되겠죠, 앞으로. GTX-C는 물론이요. 1호선 이미 있고요. 수인선이 올해 개통을 합니다. 분당선이 있죠. 그리고 한정거장만 올라가서 화서역 가면은 신분당선 탈 수 있어요. KTX 수백 개의 버스 노선이 수원역을 출발지, 회차지로 경유를 하게 돼요. 명실상부한 수원의 중심, 경기 남부의 중심까지도 가능한 최고의 입지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화서역이 있습니다. 하프가 10억, 11억 가는 건 우연이 아니죠. 신분당선 이게 제일 커요. 그만큼 신분당선의 위력이 강합니다. 1호선 있고요. 한정거장 내려가면 수원역에서 GTX-C 타는 거고요. 이쪽에서 벗어난 수원 동쪽 교통유지가 어디냐? 라고 하면 저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을 꼽고 싶습니다. 신분당선과 임동선의 조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상대적으로 이 두 곳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적당히 지금 오르는 상태예요. 자, 이번엔 직주 근접 일자리 한번 볼까요? 자, 뭐 지하철 좋고 교통 좋은 거 알겠는데 그럼 바로 근처에 직주 근접 일자리는 어때? 광교 테크노밸리라는 나름 양질의 일자리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10,000명 정도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데요. 이쪽이 국책연구소가 많습니다. 국책연구소. 여러분 국책연구소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이게 그러니까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기업인데 연구활동을 하는 공기업이에요. 여긴 정년보장은 물론이거니와 보통 공기업이 단점하면 뭐 연봉 이런 거잖아요. 대기업에 비해서는 공기업이 연봉이 좀 낮지 않나. 여기는 박사 졸업해야 갈 수 있는 곳들이 많고 연봉 수준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이에요. 삼성전자 이런 데에 딱히 밀리지 않습니다. 나름 중대규모 일자리 구역이 있고 그 일자리의 수준이 매우 높다. 뭐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광교에 와서 일을 하시겠죠. 여기는 아주 광교 한복판인데 서광교 파크 스위첸이 워낙 광교랑 가깝다 보니까 바로 여기에 지금 광교 중앙역이 있거든요. 워낙 가깝다 보니 도보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광교 테크노밸리고 이 위에도 좀 일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광교 센트럴 비슷하고 이런 식으로 한 13분, 15분 정도면 도보로 광교 테크노밸리를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예요. 뭐 차로 가면 5분도 안 걸리겠죠. 여기가 대표적인 서광교 파크 스위첸의 직주 근접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광교에 살자니 집값이 15억이에요. 역세권은 막 17억이래요. 못해먹겠다. 다른 데 가서 살아야지 하고 쭉 보다 보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양질의 집주근접 일자리가 있다는 건 좋은 부분이죠. 학교. 초등학교는 밑에 우만초가 있고 위에 창녕초가 있는데 거리상으로는 우만초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장안 5구역이 우만초로 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확인해보니 창녕초가 맞더라고요. 창녕초도 가깝죠. 거기 나오죠. 5분 정도면 창녕초 도착. 중학교는 붙어있어요. 중품화예요. 고등학교는 찬현고로 갑니다. 아주대에 붙어있는 찬현고. 통합 편의성 괜찮죠. 고등학교만 조금 멀고 초등학교 5분 중품화. 그 다음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광교 저수지예요. 여기 보시면 광교 저수지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가 가까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실거주를 한다면 저는 이 점이 너무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수원에 있는 모든 공원 중에 가장 좋은 공원이라고 생각해요. 광교 호수공원과 이 광교 저수지는 다른 곳이에요. 광교 호수공원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광교 호수공원보다 광교 저수지가 더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수원에 벚꽃 3대 명소 있는 거 아세요? 경기도청 팔달산, 두 번째가 경희대학교, 세 번째가 바로 이 광교 마룻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길이 광교 마룻길입니다. 광교 저수지를 따라 나 있는 데크길, 이 광교 마룻길이에요. 이보다 길게 벚꽃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 수도권에 아마 없을걸요? 여의도가 있지만 벚꽃 필 때는 길 자체가 어렵죠. 여긴 되게 쉬워요. 가을엔 단풍이 유명하고요. 평소에 그냥 산책하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교 호수공원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곳입니다. 이런 광교 저수지를 도보 7분이면 접근할 수 있다. 요즘은 이런 공원이랑 가깝다는 것 자체가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되죠. 이런 것들은 영원한 입지거든요. 바뀌지 않는, 사라지지도 않고 다른 데 억지로 만들 수도 없는 영원히 존속되는 입지고 희소 가치가 있는 입지예요. 도보 7분, 차량으로 가면은 1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겠죠. 주차장은 이쪽에 있어요. 그 외에 월드컵 스포츠센터라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딸려있는 피트니스 센터 같은 개념인데 여기가 시설이 괜찮아요. 운동하기 좋은 곳이에요. 오른쪽에 연암공원이라고 또 있는데요. 광교 저수지 때문에 연암공원을 많이 이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신분당선 역사 앞에 주차장 부지 있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오냐? 경기장 부지 활용해서 스포츠 테마파크, 브랜드숍, 쇼핑센터라는 거죠. 호텔, 이런 큰 건물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이 건물이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의 상권 개선의 첫 단추가 될 것 같아요. 상권도 지금보다는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럼 거기 말고는 없냐? 광교 상권이 한 2km 이내에 있어요. 광교 이마트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광교 중앙역 쪽이 갤러리아니, 아비뉴 프랑이니 많이 있죠. 차 타고 한 10분 이내에 갈 수 있으니까요.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들은 광교 쪽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를 한번 쭉 봤는데요. 이 주변이 약간 낙후되었다는 점은 있어요. 이 주변이 다 빌라촌이고 여기만 지금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라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입지가 괜찮죠. 좋죠. 통합 편의성 괜찮고 교통 매우 좋고 광교 가깝고요. 상권도 지하철과 맞물리면서 좋아질 예정이고요. 이렇게 지하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권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 입지 분석을 너무 오래 했네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래서 분양받으면 시세 차익이 얼마냐 이거죠? 내가 분양받으면 얼마 이득 보는 거야.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시세 차익을 구하려면 먼저 서광교 파크 스위첸의 적정 시세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하죠. 제가 생각하는 이 서광교 파크 스위첸의 가장 적절한 비교 대상 우만 현대 재건축 단지입니다. 이쪽에 신축이 많지 않아서 비교 대상 찾기가 어려워요. 우만 현대는 거의 재건축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요.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거의 안 나올 단지라 현재 시세에서 조금 더 오른 가격이 신축 아파트의 가치라고 보면 되겠죠. 둘이 유일하게 수원 월드컵 경기장 더블 역세권에 존재하는 신축 아파트 또는 신축이 될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두 단지를 좀 비교를 해서 어느 단지가 우위에 있는지를 좀 볼게요. 지금부터 서광교 파크 스위첸과 우만 현대 재건축 단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만 현대 아파트의 입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현대 아파트인데요. 가장 중요한 신분당선 역사와의 거리는 약 18분 정도 걸립니다. 상당히 멀죠. 스위첸은 8분 정도잖아요.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인동선까지의 거리. 현대 아파트는 인동선은 이 월드컵 경기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사실 밑에 아주대 삼거리역이 더 가까워요. 여기 한 11분 정도 걸립니다. 신분당선 18분, 인동선 11분 정도 걸려요. 특장점은 아주대학교 병원이 굉장히 가까워요.
1분 정도면 아주대병원을 바로 갈 수가 있죠. 아주대병원은 수원에서 가장 좋은 병원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알아주는, 무려 그 유명한 이국종 교수님께서 근무하셨던 그런 병원이죠. 요즘은 이 병원 가까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는 효성초, 동성중, 유신고등학교인데 셋 다 멀지 않은 위치에 있죠. 이 아래쪽에 수원 청소년 문화공원이 있는데 여기 산책하기 좋은 공원입니다. 위쪽으로는 월드컵 경기장이 가깝죠. 이 월드컵 경기장도 사람들이 산책 많이 해요. 이렇게 삥삥 돌아요. 자, 그럼 이 우만현대의 시세는 어떨까요? 마지막 거래는 6억 7천이 됐어요. 한때 8억까지 올라갔다가, 이거 31평 기준입니다. 8억을 이 아파트의 시세로 보기도 좀 애매하고 6억 7천은 또 너무 작고, 조금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한 7억 2천 정도로 잡았습니다. 여긴 아직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오를 거예요. 적어도 8억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죠. 적어도. 자, 모든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올라요. 이것도 작게 잡은 겁니다. 수원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분양하고 나면 최소한 1억 이상은 프리미엄 붙는 거 아시죠? 또 얘가 신축이 됐을 때 8억 이상 충분히 갑니다. 자, 서강교 파크 스위첸과 우만 현대 재건축 단지 비교입니다. 신분당선과의 거리, 가장 중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서강교 파크 스위첸의 완전 완승이죠. 인동선까지의 거리 비스무리하지만 이것도 스위첸이 좀 더 좋아요. 통학 편의성은 스위첸은 초등학교, 중학교와 근접하고 현대 재건축은 초, 중, 고 근접인데 스위첸의 경우에 중학교는 품고 있죠. 완전히. 단지가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호재는 뭐가 있냐? 스위첸은 강교 저수지,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센터, 연암공원, 복합문화센터. 현대아파트는 아주대병원이 가장 호재고요. 스위첸도 아주대병원 접근성이 나쁘진 않지만 바로 앞에 있진 않죠. 월드컵 경기장도 이용할 수 있다. 아주대병원이 강력하긴 한데 공원이나 녹지면에서 스위첸이 우수하죠. 그래서 거의 뭐 같거나 스위첸이 우수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주근접 일자리, 두 단지 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이 삼성전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주 일부는 이쪽에 거주를 하시겠지만 더 가까운 선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스위첸 같은 경우에는 광교 테크노타운이 도보거리죠. 도보거리. 이 삼성 수원 사업장이 약 4에서 5만 명 정도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광교 테크노타운 쪽이 거의 10,000명이 가까워요. 이렇게 무시할 만한 수준의 일자리가 아니죠. 여긴 정말 전국급 엄청난 일자리 구역이고요. 거기에 한 4분의 1, 5분의 1 되니까 여기도 무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보로 가능하다는 거. 광교 테크노타운의 양질의 일자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광교는 월급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곳 중에 몇 안 되는 신축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테크노타운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15억 넘어가는 광교 말고는 신축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가까운 곳에. 현대아파트 재건축은 딱히 직주근접 일자리는 없어요. 거의 지금 모든 면에서 스위첸이 앞서고 있죠. 이 정도면 압도적이다 라고 해도 될 거예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신분당선을 얼마나 빨리 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자, 저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스위첸과 우만 현대의 가치 차이가 한 1억에서 1.5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고 직주근접 일자리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 충분히 1억 이상은 스위첸이 더 앞서갈 수 있다. 아까 우리가 계산한 우만 현대가 신축이 되었을 때 가치가 한 8억 정도 되죠. 1억 정도만 높아도 충분히 9억의 시세를 형성하겠죠. 결론, 서강교 파크 스위첸의 예상 시세는 약 9억 원이다.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여기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인데 왜 이렇게 높아요? 여러분, 우만 현대의 상황을 보세요. 스위첸보다 입지가 훨씬 떨어지는 우만 현대가 지금 이런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절대 이게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 자, 그럼 분양가와 비교를 해보죠. 분양가는 평당 약 1,900만 원이 나왔어요. 전용 84 볼게요. 전용 84 6.3억입니다. 자, 분양가가 6억 3천인데 예상 시세 33평 기준 9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 약 2.7억 원의 시세 차익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9억 원 빼기 6억 3천은 2억 7천. 시세 차익 2억 7천이면 어때요? 아주 괜찮죠? 얼마 전에 분양한 화서역 브리시엘이 예상 시세 차익이 약 3억 원 정도였어요. 여기가 아주 대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이 영상 있죠. 수원의 12개 분양단지 모두 다 정리한 영상.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고가점이신 분들이 들어갈 만한 단지 3곳을 제가 짚어드렸었어요. 하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영흥공원 푸르지오, 광교 C6블럭. 이번에 자세하게 분석을 하다 보니 이 3단지만큼은 아니지만 시세 차익이 그 다음으로 높을 만한 단지가 바로 이 서광교 파크 스위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단지가 이런 단지들과 필적한다는 거야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이 필적한다는 게 아니고 시세 차익이.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트가 좋아도 분양가가 높게 나오면 시세 차익이 많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영흥공원 푸르지오가 분양을 해도 평당 3천만 원에 나오면 손해예요. 아무리 C6블럭이 대박 중에 대박이라고 해도 평당 5천만 원에 나오면 시세 차이가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분양가와 예상되는 시세의 차익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비싼 아파트가 좋은 게 아니고 차익이 커서 내가 얻는 이득이 많은 아파트가 좋은 거죠. 거의 막 70점 이상 되시는 초고가점자들 말고는 60점대 초반까지는 다 지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C6블럭은 매우 당첨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세대수가 너무 적어서 웬만큼의 가점 가지고는 여기나 내년에 분양하는 권선 6구역 이 2군데 정도 노리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이번에 다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계속 고가점자는 청약하지 마라, 이 단지는 고가점자가 쓰기엔 아깝다 이런 말만 하다가 오랜만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단지가 있어서 저도 기쁘네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주택이 한 채 있는데 청약할 수 있나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청약할 수 있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1주택 처분 조건만 걸면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원에 거주한다는 가정하에, 수원 당해라는 가정하에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추첨으로 25% 선발한다고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거죠. 물론 가점자들에 비해서는 떨어지겠지만 단 이것도 수원에 거주해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죠. 수원에 거주하지 않으면 가능성 없다고. 저는 80점 만점자고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저도 가능성이 있나요? 이제 아셔야 돼요. 뭐예요? 당첨 불가능하다. 가점이 80점 만점이든 100점이든 200점이든 수원에 거주하지 않으면 당첨이 불가능하다. 수원에 거주하고 0점인 사람이 서울 거주하고 80점인 사람보다 우선인 거예요, 우선. 그거 안 되는 거죠. 최고로 긴 분석 영상이 된 것 같은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모집 공고 1기준 수원에 1년 이상 거주를 했고 내 소유주택이 2채 이상이 아니면 즉 무주택자거나 한 채만 있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지원은 해라. 이게 결론입니다. 일단 이 조건만 맞으면 지원하시면 0.1%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무료죠. 여러분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0.0000012%예요. 이거보다는 0.1%면은 많이 높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모두의 부동산은 모든 구독자 여러분의 청약 당첨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꼭 한 번씩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